1949년 여름이었습니다. 젊은 지질학자 바딘 콜파코프는 시베리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어요. 바로 그 지역의 지질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죠. 그 과정에서 그는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발견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죠. 지금은 페텀스키 분화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불독수리 둥지라고 불렀습니다. 아마도 언덕 위에 거대한 새 둥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.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주 놀랍고 당혹스러운 발견이었어요. 만약 그 비밀을 밝히고 싶다면 아주 가까이 다가가셔야 할 거예요. 하지만 동네 사람들 말로는 심지어 야생동물들도 그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. 콜파코프는 그 분화구를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. 멀리서 보면 정말 거대한 새 둥지처럼 보였습니다. 가까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. 마치 새로 생긴 분화구처럼 같았고 아주 휑한 모습이었어요. 분화구의 경사면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았고 바람은 식물이 자랄 정도로 충분한 토양을 운반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. 동물이요? 아무도 보이지 않네요. 그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날씨가 정말 더워서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. 마치 화재 현장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이곳이 화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발견한 것은 완벽한 원형의 고분이었어요. 분화구는 일반적인 전신주 정도의 높이였고 가운데에는 동그란 혹이 나 있었습니다. 화산이나 심지어 사화산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지형이었죠. 그리고 이 독특한 산 근처에는 이 현상을 설명해 줄 만한 것도 없었어요. 이 기분 나쁜 곳의 정체를 해결하지 못한 콜파코프는 집으로 돌아가 모두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어요. 당시 이 지역의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. 온 과학계가 머리를 싸매며 여러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어요. 많은 전문가들은 운석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운석 충돌로 이 이중 분화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어요. 실험 결과 우주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높은 밀도의 구형 물질이 떨어졌을 때 이 분화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.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우주에서 떨어진 물체는 2개였을 거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폭발하면서 분화구를 형성했고 그 후에 두 번째 운석이 뒤따라 떨어졌지만 첫 번째 충격에 의해 속도가 느려져서 땅속 깊이 가라앉았던 거라고요.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운석은 연속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며 두 운석이 지구에 정확히 같은 지점에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아직도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전문가들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시베리아 타이가로 모였습니다. 그들 중 하나는 나무의 나이테를 확인하고 나무의 표본을 모았어요. 그리고 그 분화구가 약 300년 전에 나타났을 거라는 걸 알아냈습니다. 또한 이곳의 식물이 평균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. 토양의 성분과 품질, 일조량 증가 등 다른 성장 촉진 요인을 일정 기간 배제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추측은 딱 한 가지입니다. 네, 방사선이요. 전문가들은 나무와 식물이 높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분화구 위나 주변의 방사능 수치는 낮았어요. 300여 년 동안 어느 시점에 이 지역에는 방사성 물질이 존재했을 거예요. 우주암석이었을까요? 이곳은 그저 독특한 종류의 화산인 걸까요? 이론은 다양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. 해답을 찾기 위한 탐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.